네,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예, 어제 영상을 남기고 많은 분들이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좀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좀 급하게 지금 영상을 좀 올리게 되었는데, 일단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랩지노믹스 어제 설명을 안 드렸다고 했는데, 제가 또 추세 라인 한번 그려볼게요. 밑에서 하단과 하단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를 해서 위에 상단에 붙이면 어떻게 나오세요, 지금? 그러니까 추세가 없어도 이 같은 경우가 추세가 없어도 이전 어떤 여기 이전 고점 어떤 밴드 라인이죠. 이전 레인지에 어쨌든 도달하게 되면 주가가 한번 꺾이게 될 겁니다. 꺾인다는 말은 급격하게 하락을 한다는 게 아니라 꼬리가 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눌림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흐름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가 N자로 올라가죠. 주식이 한 번에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알테오전처럼 뭐 그렇긴 한데 제가 좋아하는 차트는 종목을 선정할 때는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거, 파동의 어떤 깊이가 있는 겁니다. 고점과 저점, 그리고 정확하게 이 11선 라인에서 터치가 나오고 다시 지지를 받고 다시 우상향, 그리고 추세 라인을 충분히 그릴 수 있는 이런 차트들이 예,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어떤 종목들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랩지 같은 경우에도 이전 고점에서 지금 하락폭이 좀 커서 제가 공략을 했다가 저도 뭐 비중을 그렇게 많이 늘리지 못했습니다. 다른데 투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 또한 뭐 나만의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거는 랩지가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의 상승 추세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의 의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좀 좋아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랩지 같은 경우가 지금 이래요. 예. 3만원대에서 한번 터치가 나오면 추세 상단에 근접하게 되죠. 만약에 여기가 좀 다시 만들어서 이까지 올리면 지금 여기에 붙일 수도 있고 여기에 붙일 수가 있는데 좀 보수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3만 지금 한 5천원까지 열려 있어요. 즉 상승폭의 어떤 레인지는 이까지 열려 있다. 그런데 아마 올라갈 때마다 여기에 부딪힐 거고요. 여기에 부딪히는 거는 3만원 오기 전에 조금 매물대가 여기는 없지만 아마 이런 흐름을 밴드라인을 보고 여기에서 손절을 못했던 분 혹은 물려있던 분들이 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아마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장애를 한 번, 두 번을 겪고 난 뒤에는 아마 또 신고가로 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너무 낙관적이기보다는 조금 수익을 챙겨가면서 하면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했고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상승을 많이 가져간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MACD가 이제 막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 3, 4일 정도는 상승 흐름이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게 좀 생각해서 비중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죠? 100% 전부 다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전 고점 3만원대 근처에 가게 될 경우에 그까지 가나? 3에 60, 3만 넘구나, 상한가가. 맞죠? 20% 이상, 20% 이상 힘들 것 같은데,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왜냐면, 5일선이 막 이제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상한가라기보다는 시젠이나 수엔텍의 어떤 급등을 한번 기대해 보고, 랩지 같은 경우가 10% 이상 급등한다. 그리고 5일선이 막 올라가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골든 발락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눌림목이 주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음봉이 여기는 그냥 달렸구나. 일단 이전 흐름이 한번 봐서는 지금 크게 눌림목이 주어지기보다는 제가 봐서는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아마 50대 50으로 하시든지 뭐 아니면 30대 70으로 하시든지 이전 고점에 좀 도달하게 되면 일부 차익 실현 30% 정도는 차익을 실현하시고요. 익절을 하시고 손절 아니에요. 익절을 하시고 남은 70만 들고 가시고 만약에 30%는 밑으로 더 내려오거나 혹은 시젠이나 수엔텍 같은 경우가 좀 더 나중에 더 강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쪽 부분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또 보고 있어요. 랩지가 그러니까 냅다 달릴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시젠이나 수엔텍 같은 경우가 더 오래 장기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랩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탄력의 정도가 시젠, 수젠텍, 랩지라고요. 그러니까 상승을 많이 하고 상한가를 먼저 간 순서가 역으로 되겠죠? 랩지가 먼저 튀고 그 다음에 수젠텍, 그 다음에 시젠. 그 주식의 어떤 무게에 따라서 네, 어떤 그라비티라고 해야 되나? 예, 어떤 약간 중후함, 예, 어떤 바디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예, 탄력의 정도가 랩지가 가장 좋고 그리고 하락의 정도도 하락의 폭이 가장 큰 것도 랩지입니다. 그렇게 종목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성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중에 치료제 관련주 그리고 백신 관련주 그리고 그러니까 치료제 백신 다 갖고 계신 분들 있긴 한데 저도 뭐 가지고 있어요. 비중 조절해 가지고 있는데 백신이 좀 애매하면 치료제로 그냥 뭐라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진단 키트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어떨까 좀 의견 드립니다. 2차 전지도 분명히 하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바이오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큰일 납니다. 예, 바이오 종목 2개, 뭐 치료제 백신 중에 하나, 혹은 최근에 진단 키트 하나, 그리고 좀 번외로 좀 갑자기 공략했던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도 하나 더 들고 있으면 되는데 돈이 참 없죠, 맞죠? 살 게 너무 많은데 아난티도 있고 참 이럴 때 보면 참 애매합니다. 예, 그때 그러면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관련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랩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고점이면 뭐 30% 이상은 일부 익절을 하시고 반락하면 재미수 혹은 수젠텍이나 시젠으로 편입 혹은 일양약품으로 편입입니다. 수익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빅텍에 물리시는 분 많죠. 예. 지금 메일로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스페코, 빅텍 또 한 개 더 매입을 하셨는데 여기서 사셨대요. 여기서. 네. 제 방송을 좀 보시지. 예, 이때 파는 자리라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MACD 과열에 스토캐스트 과열이고 예. 그리고 점차 거래량은 줄어들면서 주가도 줄어들고 꼬리와 꼬리가 달리고 여기서 보세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5일째 급등할 때는 무조건 파는 날이라고요. 이렇게 파는 날인데 사셨으니까 예. 어떻게 빠져나오실래요? 어떻게? 예. 빅텍을 빠져나온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차트를 네, 이전 차트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조선주는 뭐 최근에 어떤 뭐 러시아 아틱 베슬인가요? 아틱 어떤 예, 극조원 어떤 LNG선의 어떤 수주도 뭐 가시화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 관련 예,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 조선주는 무거워요. 그러니까 무겁게 만드는 그런 회사에 대해서는 주식이 예, 계속 꾸준히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년까지는 계속 탄력을 잃어갈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비대면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밀집하고 모여서 예, 그렇게 산업군을 이루는 곳에서는 크게 어떤 수익의 어떤 예, 탄력적인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하는 갭 메우기 이때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네. 와,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더 올라갈 건데 3만 이상 뚫고 그냥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 뭐, 문의를 해주신 분들, 저는 지인부터 전부 다, 진짜, 예, 진짜예요. 저 3만 원대 다 팔라 했어요, 이때. 상한가 때 다 파세요, 주의해 했는데, 제 말을 들은 분도 있고요. 안 들은 분은 제가 갭 메우기에 내려옵니다라고 해서 갭이 내려올 것 같아서 이때 파셨더라고요, 이때. 예, 28,000원대 파셨고, 그리고 또 지인분, 제가 아니라도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구독자분께서 지인분한테 또 연락을 했대요. 삼성이나 대우조선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수익을 많이 챙긴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흐름을 보세요, 이렇게. 갭을 메우잖아요, 이렇게. 갭을 메우죠. 그리고 참 희한하게 또 21선 치지 잘 나왔어. 잘 나왔나? 와, 보세요. 깨졌구나. 21선 깨졌습니다. 깨지면 저는 들고 있지 않습니다. 무거운 종목은 절대 들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반등한다 하더라도 26,000원대 반등하더라도 반등하면 뭐예요? 제가 좋아하는 거 21선 터치할 때 올라가는 종목은 터치할 때 매수이고 여기서는 신규 매수 하겠나?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갭은 메웠습니다. 갭 메우기. 예. 그리고 21선 터치할 때는 매도하고 예, 챙기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지금 빅텍 지금 뭐가 보이세요? 여기서 예.
그렇다고 해서 막 뭐 아난티나 데아티아이가 뭐 하락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역으로 갭은 한번 메울 어떤 타이밍을 줘요. 예, 꼬리를 달면서 할 거, 쭉 어떤 그 세력들이 그냥 계속 하한가 한가를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은 어제가 하한가죠. 하한가 때 뭐 100만 주, 200만 주 막 깔렸죠. 그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누가? 예. 세력이 그걸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물량을 쌓아버리고 그냥 예, 좀 웃기죠. 근데 상한가 만드는 거, 하한가 만드는 거 전부 예, 전부 예. 세력들이 하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예. 제가 그 물량 이동하는 것도 한번 봤거든요. 웃음이 나오던데 예, 그 애들이 그냥 깔아버리고 예. 왜 그 하한가에 그걸 깔아버리는지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아직도 그 숙제를 못 풀고 있어요. 하한가를 가는데 계속 거래를 만들면서 하면 될 텐데 그냥 아마 세력의 집단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력들이 이렇게 이걸 막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한 두세 개, 그러니까 하다 보니 그러니까 작업을 하다 보니 다른 세력군들에서 또 갑자기 단기 시설에서 몇십억, 뭐 100억, 200억 들고 들어온 애들이 있거든요. 예, 중간 들어와요. 그 이만큼 먹고 빠진 애들이 있는데 서로 먼저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세력이 A, B, C라는 집단이 있죠. 그 중에 한 군데가 야, 안 되겠어. 빨리 야, 우리가 지금 늦게 뭐 기차를 탔는데 이러다가 우리 망할까? 쫄딱 망합니다, 형님. 팔아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막 한 군데서 투하시킨 거예요. 그 한 군데 또 이제 그런 거죠. 야, 어디서 던졌어? 야, 어디야? 알아봐. 이렇게 하다가 야, 안 되겠어. 우리도 던져. 예, 그러다 보니 이게 한가 잔량이 많아지지 않았나. 전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개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수십억, 수백억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집단들이 던진 겁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보는 어떤 시선은 뭐냐면 갭을 메운다. 이 종목도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갑자기 만 원대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9천 원 이상까지는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갑자기 팍 져요, 뭐가 달리면 그때 무조건 매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겠죠. 갑자기 근데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빅텍이 살아나면서 양봉을 그리면서 꼬리를 막 달아. 위로 치고 올라갈 것 같아. 위로 치고 갈 때마다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50이라고 합니다. 예, 힘내시고요. 50을 마이너스 35로 바꾸고 빨리 다른 종목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아난티나 똑같은 이렇게 반대 성격에 있는 종목 있잖아요. 그런 종목으로 편승하다 보면 10에서 20% 정도는 수익을 날 거고, 그리고 뭐 G7 이야기도 나오던데 9월 달에 G7이 있거든요. 예. 그런 어떤 흐름의 편승에서 뭐 진 로저스 이야기도 나오고, 네, 북한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그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뭐 한두 달 혹은 뭐 두 달 뭐 이상 어떤 그때 아마 큰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예, 남북 경협주가 그래요. 그래서 데아티아이나 아난티로 가시든지 아니면 제가 최근에 공략했던 뭐 셀트리온 제약 혹은 일양약품으로 조금씩 비중을 그쪽으로 맞추시면서 한 10에서 20%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으니까, 그러면 뭐 35% 내가 손실을 났다 하더라도 예, 힘내시고요. 났다 하더라도 예, 어떤 그 갭을 메울 수 있는 여지의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가지 잘못하신 거는 픽텍을 샀는데 왜 또 스페크를 사세요? 픽텍을 샀잖아요. 그러면 또 사면 안 되지. 그리고 보자. 그 시젠을 샀어요. 시젠을 샀는데 스젠텍, 랩지노믹스 다 들고 있어. 그런 포트폴리오 구성은 절대 안 됩니다. 예. 주식을 하시면서 그 살만한 종목들 얼마나 많은데 예. 그러니까 너무 돈이 많으면 나눌 수가 있어요. 예. 세 종목 다 내가 좋으면 살 수가 있어. 그 대신 비중 조정 잘 하셔야죠. 내려갈 것 같은데 빅텍과 스페코 뭐 한 개 더 있는데 그걸 왜 다 들고 있어요? 5일선 깨지고 내려오는데 갭 하락에 무조건 한두 개는 던져야죠. 그렇게 앞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섹터 내에 예, 비슷한 종목을 두 개 이상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반등할 때 파세요. 또 홀딩하지 마시고 예. 팔순 자리는 한번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무조건 탈출하셔야 됩니다. 예. 부강약품입니다. 부강약품이 지금 조금 흐름이 눌림목이 좀 깊어요. 눌림목 깊은데 어떤 저가나 어떤 지금 고가가 6%까지 또 올라갔다가 5일선 근접에 좀 맞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래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았던 어떤 이런 흐름. 예, 거래가 지금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MACD가 막 돌아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이게 주가가 제가 이야기했던 이렇게 왔다 갔다 예, 횡보 등락을
횡보하면서 높고 낮음을 여기서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체크를 했잖아요. 이 밑으로는 잘 내려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강약품에 대해서 어떤 미래를 보시고 치료제 개발에 대한 어떤 확신 그리고 뉴스의 한두 방을 기대하신 분이라고 하면 21선 근접은 신규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대 양봉에 제가 좋아하는 50% 레인지 정확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5일선, 21선 이렇게 아직 정비할 상태로 가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가 5일선과 21선이 근접할 때 다음 주 초, 예, 다음 주 초에 한번 장대 양봉이 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희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강약품이 꺼질 만한 지금 종목이 아니고요, 상승권도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관망당입니다. 관망이고, 이 종목에 대해서 여기에 이전까지의 주가 흐름을 백지화하고 여기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 하신 분들은 21선 근접의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는 가능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섣불리 지금 어떤 매수의 단계가 아니에요. 매수는 천천히 오늘 하루 지나고 MACD가 충분히 운동에 빠졌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난 뒤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지금 달라들면 안 돼요. 지금 보세요, 여기 이제 MACD가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안 좋은 흐름으로 돌아가잖아요. 이때는 보세요. 이때는 좋은 흐름으로 돌아가잖아요. 양의 기운으로. 추세 전환. 그때는 매수가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반대는 MACD가 줄어드는 봉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는 거래가 줄어들고 봉이 줄어들 때는 추가 매수도 조금 기다리는 겁니다. 추가 매수도. 언제까지 조금 흘러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 홀딩한다, 관망한다. 그리고 충분히 MACD가 작을 수도 있고 중간에 거래가 터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좀 시간 조정, 기간 조정을 조금 보내면 됩니다. 되면 21선 올라가고 5일선이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약간 터치하면서 이렇게 쭉 다시 S자로 갈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는 가능하다. 한번 신고가를 한번 돌파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전 꼬리의 이런 그 상승폭은 레인지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바닥부터 거래가 활성화됐죠. 그러니까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이 내려오는 그때가 이제 상투권이고, 빅텍처럼 상상 막 갈 때, 막 그럴 때가 이제 완전 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한번 큰 상승의 마디가 보이죠. 1차 그리고 횡보 이후에 2차 한번 땡겼어요. 그리고 다시 횡보 한 1, 2주 더 흐를 수 있어요. 근데 그 폭은 짧을 것 같고, 그리고 재차 이전 고점을 도달하기 위한 흐름이 나오면 일부 차익 실현 20에서 30% 정도는 가져가고 7월을 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30% 이상은 이제 현금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녹십자 랩셀도 비슷해요. 근데 꼬리가 많이 달린 부분이겠지만 제가 며칠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죠? 갑자기 또 댓글에 좀 꼭 부탁드린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앞에 말씀드린 부강약품이랑 전략이 똑같습니다. 흐름이 비슷하네요. 그러나 지금 밑에 꼬리가 달리면서 지금 끌어올리고 하는데, 저는 이 정도 폭, 그러니까 여기 상승구이죠. 상승과 횡보, 그리고 다시 하락이 아니라,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차트가 아니에요. 지금 재료가 살아있는데, 그리고 팬데믹이 2차 유행한다잖아요.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그리고 미국이 많이 내렸죠. 2%대로 다 급락을 했는데, 2%대는 2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 급락이에요. 급락. 그때는 뭐 0.2%, 0.5% 정도 나스닥 지수가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그래서 코로나 재확산, 그다음에 미중 무역 분쟁, 전쟁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무역 관련된 그런 뉴스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부분 때문에 저는 신경 안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수출, 반도체, 지금 우량주 같은 경우에 좀 타격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리고 6월 첫째 주부터 저는 우량주는 거의, 이렇게 컨트롤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차 전지나 비대면 빼고, 일단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감안하셔가지고요. 생각이 좀 좋을 것 같고, 한번 나와요. 슈팅이 나온다고요. 좀 기다려보세요. 기간 좀 필요합니다. 최소 일주일 이상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웨이팅, 신성ENG가 강합니다. 강한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기 보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지금 MACD가 돌아가는 게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양봉이 나왔죠. 여기
예, MACD가 첫 번째 양봉이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예, 여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가 또 맥점이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니까 이게 21선 근접할 때 매수라고 했잖아요. 21선 근접. 맞죠? 21선 근접은 매수예요, 매수. 항상. 올라갈 때 사지 말고 내려올 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봉이 막 내려지면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럴 때 그러니까 선매수, 여기서 매수 못 하셨던 분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그 지인분들 있거든요. 예, 조금밖에 없지만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럴 때 1300원대 추가로 더 사는 거예요. 장중 보시고. 그리고 오늘 예, 이제 드디어 골든 크로스 났고 만약에 눌러준다. 눌러줄 때는 무조건 선매수 10% 가능합니다. 1300원대 여기에서는 무조건 사야 돼요. 지금 사는 자리고 파는 자리는 여기서 팔아야 돼요. 예, 단기로는. 그런데 한번 찍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번 흐름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고점에서 항상 꼬리가 달리죠. 예, 꼬리가 달리기 때문에 급등주의 성격을 분명히 가져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빵빵 터지는 지금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테마 세력주긴 한데 어떤 뭐 매출의 다변화가 되거나 건전성이 뭐 그쪽은 제가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살아있는 재료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신규 매수는 여기 그리고 매도의 관점은 아직도 여기가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돌파를 하고 장대 양봉으로 밀어버리는 강한 어떤 체결 강도나 그리고 어떤 수급 상황, 예, 어떤 세력의 어떤 그 흐름을 돈이 막 밀려오는 걸 느껴지시면 강한 흐름이 보이면 비중 조절해서 뭐 조금만 팔든지 10에서 20% 팔든지 예, 그렇게 직접 보시고 하셔야 돼요. 제가 못 보니까 아시겠죠? 내려올 때는 선매수 10%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21선 근접. 더 내려오면 땡큐하고 또 10%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10%밖에 안 돼요. 여기서 10% 샀으면 추가 매수 10% 가능한데 여기서는 20% 베팅이 안 된다고요.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풀 베팅 하지 마시고 10% 그리고 종목을 늘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종목이 많으시면 제가 중요한 생각은 종목 개수 아시죠? 예, 3개에서 5개. 예, 그 정도 열어두시고 종목을 하나 더 편승했어요. 그러면 시간을 보시고 다른 종목의 상승 탄력이 없는 것들 이거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다. 네. 또 시간 많이 짧게 말씀드릴게요. 종목이 지금 3개가 있잖아요. 종목. 예를 들게요. 종목이 3개가 있어요. 이거 공략하는 종목 다 아닙니다. 예를 들게요. ABC라는 종목이 있는데 예, 뭔가 갈 것 같아. 그러면 그 하루에 어떤 여기 30% 베팅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날의 시초가 그리고 어떤 재료의 특성 그리고 뉴스, 호재 강도 뭐 이렇게 앞으로 뭔가 나오겠다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많은 종목이 있으면 거기에 더 편승을 하시면 돼요. 5개?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 5개 종목이 있잖아요. 이거 3개 너무 작다. 5개가 있으면 예, 뭐 비중이 25%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뭐 C에 있는 종목이 삐리삐리하다. 탄력 뭐 세트리온 제약이라 할게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별로 흐름이 안 좋다. 그러면 여기를 30% 매도를 하고 안한치로 빨리 매수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내가 현금 비중을 가져가고 투자 비중을 나눈 것도 좋아. 그리고 종목마다 나누는 거 좋았어요. 그러면 종목 안에서 다시 비중을 나눠야 돼요. 그럼 푸른 기술 안 좋으면 여기를 내가 30% 매도하고 30% 매도, 그러니까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요. 지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종목이 언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란 같은 경우에도 비중이 작았으니까 예를 들면 셀트리온 제약을 일부 매도해서 예, 뭐 아난티를 사든 예, 일양약품 사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손절을 그러니까 손실이 많이 났든 수익이 많이 났든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아난티의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그럼 아난티를 다시 팔았다가 셀트리온 제약에 다시 10%더 사고 10% 팔고 10%더 사고 이렇게 이 안에서 내가 만든 이 어장 안에서 물 관리를 잘 하시라고요. 네. 물고기들의 먹이를 줄 때 이놈은 삐리하니까 좀 말 잘 들어 더 주고 이놈은 말 잘 들으니까 좀 뺏어가지고 이놈 주고 예, 떡을 줄 때 그렇게 예, 비중 조절 잘 해보세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안고 가는 거 아니에요. 나름의 어떤 지혜롭게 스마트하게 종목 내에서의 투자 비중을 왔다 갔다 해보자. 그렇게 또 마지막으로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종목이 몇 개 더 남았는데 좀 시간 좀 힘들 것 같고 예, 제가 또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강한 흐름 뭐 시젠
수젠텍, 또 랩지노믹스까지, 아난티, 대아티아이까지 좀 큰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플러 TV입니다.